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오픈월드 RPG 사이버펑크 2077이 전세계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거 개발자 시연이나 플레이 영상 등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게임 프롤로그 부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프롤로그라고 해도 초반 지역 대부분을 탐험할 수 있는 등 자유도가 높아서 다양한 행동을 해볼 수 있었다. 직접 해본 사이버펑크 2077은 기대 이상이었다. 프롤로그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그 도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흥미로웠다. 그래서일까, 충분해 보였던 4시간의 시연 시간이 30분도 안 될 정도로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과연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플레이어를 맞이하는지 추리고 추려서 33가지로 요약해봤다. 1. 주인공의 배경과 성향을 고를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 특성을 고르게 된다. 특성은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시연 데모에서는 노마드, 불황아, 기업 3가지만 주어졌다. 불황아는 빈민층을 대표하는 실용적 집단이며, 기업은 기득권층의 부유함을 담았다. 노마드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기자는 기업 특유의 세련됨이 마음에 들어 기업을 택했다. 성향에 따라 주인공의 외모와 출신, 과거 등이 달라진다. 전혀 다른 주인공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성향에 따라 주인공의 외모와 출신, 과거 등이 달라진다. 전혀 다른 주인공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2. 특성에 따라 UI와 배경도 달라진다. 특성에 따라 주인공 V가 위치한 상황이나 사연 등이 달라지고, 스토리에도 변화가 있다. CDPR 관계자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아예 다른 주인공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 특성은 일본계 기업이자 도시 일부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아라사카 그룹의 일원이 되어 시작한다. 시작할 때 갖고 있는 돈도 많고, 제공되는 혜택도 많다. 다만, 이것들은 나중에 빼앗긴다. 또한 기업 특성 캐릭터는 주요 인물인 제키를 미리 알고 있다는 설정인데, 다른 특성의 경우 제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의 첫 만남 이벤트가 따로 존재한다. 3. 특성에 따라 선택지도 달라진다. 선택지는 캐릭터 특성의 차이가 도드라지는 부분 중 하나다. 실제로 같은 선택지라도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답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묻는 장면에서 기업 특성 캐릭터라면 그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를 미리 알고 되물을 수 있다. 이는 불황아나 노마드에서는 불가능한 질문이다. 참고로 특성 특화 질문은 왼쪽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므로 알기 쉽다. 이런 선택지들이 모이고 모여 게임 진행이 달라진다고 한다. 4.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부터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꽤나 재미있다. 얼굴이나 신체를 조절하는 건 다른 게임과 비슷하지만, 색감이나 문양 등이 사이버펑크 느낌을 담고 있다. 머리나 수염, 입술색 등을 화려한 형광색으로 물들이거나, 얼굴, 신체의 개조 흔적인 사이버웨어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 동공, 치아, 입술, 손톱도 꽤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데, 특히 손톱은 신경 써서 골라야 한다. 1인칭이고 손을 자주 쓰기에 상당히 자주 보이기 때문인데, 생각 없이 남자 캐릭터의 화려한 네일아트를 골랐다가 거슬려서 혼났다. 참고로 시연 버전 기준으로 머리 스타일은 30개, 사이버웨어는 8개, 홍채도 30개 정도가 프리셋으로 마련돼 있다. 참고로 홍채에 꽤나 재미있는 디자인이 많다. 5. 성별은 장식일 뿐이다. 화제가 됐던 성별 선택도 매우 자유롭다. 기본적으로 남녀 선택이 가능하지만, 목소리나 성기 등은 남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변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남자 몸에 여성 성기, 여성 목소리를 띤 캐릭터도 설정 가능한 셈. 타고난 인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세계임을 보여주는 장치다. 특히 남성 음경의 경우 모자이크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심지어 사이즈와 형태 선택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란 포경수술 유무다. 6.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 게임은 엄연한 RPG로 캐릭터 레벨이 존재한다. 분야는 5종류로 신체, 지능, 반사신경, 테크, 냉정으로 나뉜다. 신체 레벨은 공격력뿐 아니라 차 훔치기에도 쓰이는데, 레벨 7부터 지나가는 차를 훔칠 수 있다.
그 전에 차를 훔치려고 시도한다면 레벨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참고로 주인공 V의 차는 어디서든 부르면 휙 소환돼서 달려오기에 차 훔치기가 크게 필요하진 않지만 GTA부터 내려온 로망이므로 처음에 주어지는 레벨 포인트를 어느 정도 신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지능은 해킹 능력, 반사신경은 이동속도나 회피, 테크는 제작과 방어력, 냉정은 저항 능력이나 암살 등에 영향을 미친다. 7. 스킬트리도 있다. 특전 포인트로 각종 패시브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 조준 등 전투 보조, 재사용 시간 감소, 능력치 증가, 체력 회복 등 굉장히 다양한 스킬이 있는데 패시브 스킬 포인트 습득 조건은 알 수가 없었다. 8. 신체 개조로 UI가 바뀐다. 일반적인 게임에서 UI는 캐릭터가 아닌 플레이어인 나 자신에게만 보이는 편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이버펑크엔 주인공 V의 시점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게임에 필요한 수많은 UI는 신체 개조를 통해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 남은 탄약부터 주식 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참고로 기업 특성 캐릭터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UI가 표시되는데 나중에 기업의 모든 것을 빼앗기면 UI가 횡해진다. 9. 전화도 눈과 귀에 직접 표시된다. 전화기를 들 필요 없이 시야 한쪽에 영상이 비춰지고 그냥 말하면 목소리가 전달된다. 이게 편리한 건지 불편한 건지 모르겠다. 참고로 영상통화는 화면이 꽤 잘 나오는데 손을 안 쓰고 전화하는데 카메라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 10. 안구를 바꾸면 세계가 달라 보인다. 안구를 바꾸면 다양한 스캔이 가능해진다. 전과 기록과 매칭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스캔할 수 있는데 지그시 바라보면 정보가 뜨는 시기다. 와치독 리전처럼 상세한 개인정보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대충 볼 수 있다. 전과자나 범죄자도 확인 가능한데 혹시 시민들 사이에 숨어있지 않나 매의 눈으로 봤지만 없는 듯하다. 전과나 현상금 있는 놈들이 근처에 등장하면 타로 돌발 퀘스트가 뜨는 시기다. 11. 신체 개조가 여기까지 되는가 싶을 정도로 놀랍다. 빅터에게 가면 신체에 장착하는 사이버웨어를 교환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일명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라고 부른다. 신체에서 교체할 수 있는 부위는 총 11곳으로 전두피질, 안구, 순환계, 면역계, 신경계, 외피, 운영체제, 골격, 팔, 손, 다리다. 장착 임플란트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 순환계는 각각 체력 0되면 즉시 100으로 부활. 침입 프로토콜 시간 2배, 사이버웨어 쿨다운 시 감소, 아무 때나 체력 50% 회복. 체력 30까지 떨어지면 전기 충격 방출, 적 처치 시스템이나 20% 즉시 회복 등의 장치를 최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참고로 임플란트 가격은 꽤나 비싸다. 음료나 맥주 등이 3에서 10원 정도인데 개조에는 만 단위가 든다. 12. 사람에게 매겨지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는 등급이 존재한다. 등급이 높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시 곧바로 구급대나 경비대가 출동하는 등 최상급 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낮은 등급 사람에게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 13. 지나가는 행인 대부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은 일상 잡담인데 거리에서 연설하는 엑스트라 아저씨 같은 아물결표주 조금이나마 비중 있는 캐릭터는 더 말을 많이 하고 대화도 주고받는다. 행인들은 말을 걸면 대꾸를 하고 겁에 질리게 하면 비명을 지른다. GTA 시리즈에서도 보이던 부분이지만 이 모든 말들이 자막으로 표시돼서 더 실감이 난다. 시연 버전에서는 행인들의 반응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개선 중이라고 한다. 14. 게임 내 모든 것에 뜨는 자막을 읽을 수 있다. GTA 5의 경우 지나가는 말은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 사이버펑크 2077은 지나가는 잡담까지 모두 자막으로 표시된다. 중요한 메인 대사의 경우 화면 아래에 표시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는 대사는 RPG처럼 캐릭터 위에 표시된다. 캐릭터 아래가 아니고 위에 뜨기 때문에 카메라를 살짝 위로 봐야 하는 부분은 살짝 불편하다. 무의식적으로 캐릭터가 꽉 차게 앵글을 잡았다가 자막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당초 계획대로 한국어 더빙까지 됐다면 환상적이었을 것 같다. 참고로 TV나 광고판에서 영상이 나올 경우 화면 위에 자막이 뜬다. 15. 메인 퀘스트 도중 서브 퀘스트가 여러 표시된다. 위쳐 시리즈를 생각하면 편하다. 평상시는 물론 메인 퀘스트 수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서브 퀘스트들이 표시되고 동시 수행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GTA와 위쳐 시리즈의 장점을 합쳐놓은 기분이 드는 부분이다.